안녕하세요, 김리드입니다. 제가 오늘 영상을 킨 이유는 저의 영국 대학 입시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켰습니다. 예! 좀 많이 늦었지만 영상을 좀 찍어보고 싶어서 그래서 영상을 켰습니다. 저는 일단 지금은 킹스 컬리지 런던에서 스포츠 메디컬 사이언스를 전공하고 있고 2학년입니다. 저는 한국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바로 영국을 가서 어학연수를 하고 파운데이션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영국 대학을 입학하게 되었는데요. 그 과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1월에 한국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제가 1월부터 3월까지 평창 올림픽하고 패럴림픽 자원봉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많이 하다가 4월에 언니랑 어학연수를 가게 됩니다. 어학연수는 런던에서 했고요. 어학연수를 하면서 입시 준비를 했어요. 4월에 런던에 가서 IH 런던이라는 어학원을 등록을 해서 그냥 처음에는 제너럴 잉글리시를 듣고 그러고 한 반쯤 지나서 한 3개월 뒤에부터 IELTS를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영국 준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IELTS가 토익, 토플 같은 영어 능력 검정 시험 같은 거예요. 그래서 IELTS를 봐야 제가 영국 학교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IELTS를 준비를 정말 많이 했어요. 6개월 동안 런던에 있으면서 이곳저곳 많이 돌아다니긴 했지만 제 주 목적은 유학이었기 때문에 IELTS 공부를 정말 많이 했어요. 그리고 6개월이 끝나서 한 9월 말, 10월 초에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유학에 관해서 정말 많이 찾아봤죠. 그 한 3개월 정도? 찾아보는데 파운데이션 과정을 꼭 해야 하더라고요. 영국 학생들은 A레벨이라는 시험을 꼭 보게 되는데 저희는 A레벨을 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파운데이션이라는 과정을 선택해서 거기서 친 시험들로 가지고 점수를 매기게 됩니다. 유카스의 대학을 원서를 내고 그 시험 성적을 기반해서 대학을 갑니다. 제가 찾아봤을 때 9월 파운데이션 과정이 있고 1월 파운데이션 과정이 있었어요. 9월 파운데이션 과정은 보통 영국 학교들은 9월에 학기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1년 과정을 함께 하는 거고 1월 과정은 2학기부터 시작이 돼서 1학기가 9월부터 12월까지 2학기가 1월부터 4월까지 뭐 이렇게 시작이 되거든요. 2018년도에 10월에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이미 9월 파운데이션을 진행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고민했던 거는 2019년 1월에 들어가느냐 2019년 9월에 들어가느냐 1월, 9월 그 차이였는데요. 2019년 1월에 들어가면 2019년 9월에 제가 입학을 할 수 있고 2019년 9월에 들어가면 2020년 9월에 입학을 할 수 있는 거였어요. 정말 많이 고민을 했는데 그 둘 중에 조금 더 일찍 들어가는 방향을 선택을 했고 저는 2019년 1월에 파운데이션 과정을 들어가게 됐습니다. 대부분 학교가 9월에 시작하기 때문에 1월에 파운데이션 과정을 시작하는 곳이 많이 없었어요. 하지만 제가 찾아봤을 때 엑스터 대학교가 1월에 파운데이션을 하고 그리고 스포츠 메디컬 사이언스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파운데이션을 엑스터 대학교에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목표하는 대학이 없어서 이 대학이 어떨까? 저 대학이 어떨까? 하는 게 없었고 그냥 엑스터 대학을 한번 가보자 해서 가게 되었고요. 유학원에서 많이 도움을 주셔서 빨리 진행이 되었어요. 학교 내신 성적 그리고 졸업증명서 어떤 그런 서류들이 되게 많았고 거기서 유학원에서 빨리 메일을 주고받고 하셔서 정말 빨리 언컨디션을 받게 되었고 바로 엑스터를 1월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파운데이션 과정은 2019년 1월부터 8월까지 엑스터 대학교 인투에서 하게 되었고요. 제가 배웠던 과목은 영어 스피킹, 라이팅, 수학, 그리고 생명과학, 심리학 이렇게 있었어요. 처음에 들어갔을 때 영어랑 수학은 레벨 테스트를 하고 그 반이 나뉘어져요. 영어는 A, B 이렇게 나뉘었었는데 저는 처음에 영어를 너무 잘 못해서
B반으로 들어갔어요. 잘 못하는 반으로 들어갔고 한 반쯤 지났나? 어쨌든 한 번 더 레벨을 해서 그래서 올라가고 뭐 그런 게 있었는데 저는 다행히 올라갔습니다. 수학은 사실 정말 쉬웠어요. 그냥 한국 고등학교를 나오신 분들은 다 풀 수 있을 거예요. 그 정도로 쉬웠고 생명과학은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사실 한국 고등학교에서 제가 좋아했던 게 생명과학이었거든요. 근데 사실 다 까먹고 졸업을 하니까 다 까먹었었고 영어로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도 생명과학은 막 유튜브나 이렇게 찾아보면은 기본적인 원리들은 알 수 있으니까 한국어로 조금 서치해서 공부를 했었어요. 그리고 제일 힘들었던 거는 심리학이었는데요. 제가 사실 심리학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심리학을 어떻게 공부를 하나 정말 그냥 수업을 들어도 뭔지 모르겠고 그리고 막 에세이를 1500자 에세이를 쓰는 게 과제였는데 저한테 처음이었거든요. 1500자라는 게. 그래서 영어로 어떻게 그걸 써야 하며 그 문단을 막 서론, 본론 이런 것도 다 막 적어야 되니까 레포트를 쓰는데 정말 힘들었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막 그때 울고 불고 난리가 났죠. 파운데이션 과정을 하면서 유카스에 5개 대학을 입시 원서를 넣을 수 있었어요. 한 4월에 넣었던 걸로 기억하고 1월에 시작을 했으니까 4월에 넣기가 조금 애매한 거예요. 사실 그때 시험 성적도 안 나왔거든요. 내 성적도 모르는데 그냥 문을 두드린 거죠. 저는 어디를 넣었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대학을 막 넣어서 컨디셔널 오퍼를 다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신기한 게 한국 대학들을 6개를 넣어서 여러 개가 합격이 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영국에서는 5개를 넣어서 컨디셔널 오퍼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1순위, 2순위를 꼭 정해야 해요. 컨디셔널 오퍼는 제가 파운데이션이 끝나고 성적이 그 학교에 맞는 조건에 넘어야 그래야 제가 언컨디셔널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 그러니까 컨디셔널 오퍼만 받은 상황에서 그 5개 중에서 1순위, 2순위 그 대학을 정해야 하는데 1순위 대학을 무엇으로 할지 2순위 대학을 무엇으로 해야 할지 그러면 그거를 정하고 나면은 3개 그 컨디션을 받았던 3개는 다 그냥 취소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될 수 있는 상황인지도 모르는데 1순위, 2순위를 정해서 이 대학으로 하겠다 이러면서 2가지 선택만 남게 되었어요. 거기서 제가 골랐던 게 킹스 컬리지 런던과 엑스터 대학이었는데요. 엑스터에 있으면서 느꼈던 감정은 런던으로 가고 싶다 였어요. 제가 엑스터에 있으면서 뭐 주말이나 홀리데이를 갖게 되면은 바로 런던으로 떠났거든요. 막 축구 직관 보러 가야 되지, 뭐 런던이 더 그립지, 그러니까 항상 런던으로 막 도피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또 다시 지방러의 삶을 시작하고 있구나. 내가 런던에 살았다면 여길 가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들이 항상 하게 되는 거예요. 대학은 런던으로 가자 생각을 했죠. 그래서 1순위를 킹스 컬리지로 하고 9월에 킹스 컬리지 스포츠 메디컬 사이언스로 입학을 하게 되면서 8월 말까지 엑스터에 지내다가 잠시 2주간 한국에 들어와서 또 다시 런던 유학을 준비해서 9월 14일에 들어갔던 것 같아요. 9월 16일부터 웰컴 위크가 시작이 돼서 그 바로 전에 들어가서 지냈던 것 같습니다. 파운데이션을 하면서 제가 이제 엑스터 대학을 들어가면은 IELTS 점수가 필요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엑스터 대학교에서 하는 파운데이션에서 영어 과목이 있기 때문에 그 영어 점수로 IELTS를 대신할 수 있었어요. 제가 처음 목표는 엑스터 대학교였기 때문에 그 다음 IELTS를 생각을 하나도 하지를 않았던 거죠. 그러다가 킹스 컬리지 런던을 목표를 하면서 IELTS가 필요하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거의 다 돼서 6월부터 시작했던 것 같아요. 5월, 6월 그때부터 IELTS 준비를 또 시작하게 됐습니다. 킹스 컬리지 런던에 입학하려면 기본 평균 6.5에 각각 별로 6.0이 넘어야 했어요.
제가 엑스터에 있으면서 엑스터에서는 그렇게 런던보다 그런 많은 기회가 없어서 다른 지역에 포츠머스까지 가서 또 시험을 치고 또 런던에서도 시험 치고 여러 군데에서 시험을 많이 쳤어요. 6월에 잠깐 홀리데이가 있었는데 2주 동안 제가 어학연수 했던 그 학원에서 다시 IELTS 정말 그냥 완전 IELTS 집중반을 2주 동안 했습니다. 그렇게 2주 동안 학원에서 배우고 그 다음으로 친 IELTS가 저에게 마지막 시험이었어요. 킹스 컬리지에 IELTS 시험 성적을 보내야 했어요. 그 전에. 그래서 빨리 보내야지 하면서 계속 쳤는데 똑같이 막 점수가 안 나오니까 정말 조급했었는데 드디어 통과가 된 거죠. 드디어 6.5를 맞추고 6.0을 다 맞춘 거죠.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바로 킹스 컬리지에 저의 서류를 넣고 그 다음에 이제 파운데이션 과정 시험만 남게 되었습니다. 파운데이션을 하면서 제가 처음으로 영어로 듣는 수업이었고 이야기해야 되고 토론을 해야 되고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파트너랑 이야기를 해봐라. 그러니까 파트너를 쥐어줘도 제가 영어를 막 못하니까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완전 낮아져 있으니까 옆에서는 막 썰라썰라 하면서 막 너무 잘하는데 저는 그걸 알아듣지도 못해, 이야기를 하지도 못해, 내 생각을 이야기를 하지도 못해. 생각은 하지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 그게 안 되니까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파트너랑 앉아서 이야기할 때 저는 하하 오케이 굿 이러면서 그러고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쟤는 나를 어떻게 볼까? 쟤는 나를 진짜 바보로 알겠지? 그래서 정말 힘들었고 그래도 그 파운데이션 과정을 지나고 나니까 조금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 파운데이션 과정에서 배웠던 이 영국에서의 수업 방식 그리고 영어로 수업하는 거 그러면서 그게 적응이 돼서 이제 입학을 하게 됐을 때도 조금 편하더라고요. 파운데이션 과정이 대학교에서 듣기는 하지만 대학생도 아니고 고등학생도 아니고 그 사이에 낑겨있는 그런 파운데이션 과정이다 보니까 대학을 입학해야 되니까 고3 느낌이고 내가 파운데이션 과정을 잘 못해서 떨어지면은 무슨 일을 하지? 이런 게 정말 그런 스트레스와 함께 하다 보니까 파운데이션이 저한테는 많이 힘들었던 기억이 남아요. 저의 영국 대학 입시 과정은 이렇고요.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영상을 찍던지 아니면 댓글로 남겨드리겠습니다. 저의 이야기가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조금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